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그리고 매크로 파일을 이렇게 고르면 여기 더블 페이지라는 요 함수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실행하면 방금 만들어졌던 요 폼이 뜹니다. 여기서 페이지 넘버링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첫 페이지는 스킵하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0, 1, 2, 3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머리 댄방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양쪽 페이지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좀 질문을 해주신 내용인데, 이분은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 책을 편집하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서 디자인에 있는 슬라이드 사이즈를 이렇게 A3 사이즈로 해서 둔 다음에 요 A3 사이즈에서 요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요쪽에 각각 페이지 번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올렸었던 그 매크로 모음 파일에서 이미 페이지 번호 매기기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랑은 좀 다르게 그 양쪽 페이지를 매겨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별도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파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메뉴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두는 게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보안에 들어가서 이 보안을 모든 매크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두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만든 매크로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확인을 해줘야지만 매크로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만들었던 매크로 모음 파일에서 요 소스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전에 만들었던 페이지 번호 매기기 이런 유저 폼이 있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 폼을 더 추가해서 양쪽의 더블 페이지를 매기는 폼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서트에 유저 폼을 누르면 이와 같은 유저 폼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폼 이름을 프레임 더블 페이지라고 정해주고요, 요 캡션도 더블 페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필요한 텍스트 상자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일단 한꺼번에 쭉 집어넣고 배치를 한 다음에 이름들을 따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기를 키우고요, 여기서 그런 폼의 개략적인 디자인은 됐고, 이제 실질적으로 값을 주고받는 중요 버튼들에 대해서 이제 네임을 좀 정하고 초기값 그리고 옵션을 좀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 폭을 얻는 요 텍스트 상자는 이름을 txt 슬라이드 폭이라는 의미로 sw, 요거는 txt sh, 그리고 요 체크박스는 chk 언더바 더블 레이어에서 뜻하는 D, 요거는 텍스트인데 even 페이지 left EL, 텍스트 even 페이지 top, 텍스트 even 페이지의 폭, 텍스트 even 페이지의 height, 여기는 옵티컬의 even 페이지 레프트, 옵티컬 even 페이지 센터, 옵티컬 even 페이지 라이트, 커맨드 even 페이지 레퍼런스, 이쪽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오드 페이지 레프트 텍스트 오드 페이지 탑 텍스트 오드 페이지 폭 텍스트 오드 페이지 높이 옵션 버튼의 오드 페이지 레프트 옵션 버튼의 오드 페이지 센터 오드 페이지 라이트 여기는 커맨드 오드 페이지 레퍼런스 디폴트 값으로 이 센터 값은 센터 값이 일단 체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밸류를 true 센터 값이 골라져 있는 것으로 폭은 디폴트로 5cm를 주고요. 여기는 텍스트의 5 하이트도 텍스트의 높이는 텍스트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5 폭은 5 높이는 1로 맞춰주겠습니다. 여기는 이쪽 텍스트는 텍스트 HF 한글 폰트 텍스트 잉글리시 폰트 텍스트 폰트 사이즈 여기는 체크박스 섹션 여기는 체크박스 토탈 페이지 여기는 텍스트로 해서 페이지 번호 앞에 프런트 페이지 넘버 여기는 텍스트 애프터 페이지 넘버 여기는 텍스트 스타트 슬라이드 여기는 커맨드 런 여기 버튼도 캡션을 바꿔서 커맨드 3가 아니라 페이지 넘버링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퍼런스를 눌렀을 때 지금 현재 골라져 있는 텍스트 상자의 정보를 골라와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파워포인트의 다른 화면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옵션 중에 요 아래에 내려가서 보면 쇼 모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true가 아니라 false로 바꿔줘야지 이 창이 뜬 상황에서도 뒤에 있는 개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초기값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내려주고요. 이제 본격적인 코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 유저폼이 요 유저폼이 처음에 불러들여졌을 때 필요한 초기값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유저폼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클릭했을 때의 서브 함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클릭할 때가 아니라 처음에 이 창이 불려져 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를 이렇게 골라주면은 처음 이 폼이 불려왔을 때의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서 항상 쓰는 변수 값으로는 센티미터를 픽셀로 바뀌는 단위가 필요한데 이거는 어디서든 똑같이 쓸 수 있게 dim 센티미터 서브 함수 바깥에 가장 처음에 먼저 선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dim cm to pixel as single로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처음에 유저폼이 불려져 왔을 때 이 항상 사용하게 될 이 변수값부터 아예 선언을 해주고 28.35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선언을 해주고 이 프레임에서 이 슬라이드의 폭과 슬라이드의 높이 값을 일단 디폴트 값으로 먼저 가지고 올 것이고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를 좌우로 똑같이 나눈다고 했을 때 왼쪽 반의 가운데 위치에 텍스트가 올 수 있게끔 이 레프트 위치와 탑 위치를 바꾸고 오른쪽의 또 센터 위치에 이 값이 올 수 있게 이 텍스트 상자에 필요한 초기 값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에 만들었던 요 어드밴스드 오토 페이지에 있는 소스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요 폼 이니셜라이즈에 있었던 요 값들을 일단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좀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필요한 위치에 대한 정보니까 여기까지를 가지고 와서 더블 페이지 요 이니셜라이즈 이쪽 위치에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부분은 슬라이드 폭과 슬라이드 높이는 그대로 될 것이고, PLPT는 이전에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레프트 위치와 탑 위치인데, 이번에 바꾸는 부분은 홀수와 짝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EL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OL, OT로 이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바뀌는 것은 그 슬라이드 폭에서 왼쪽 위치가 요 같은 경우는 항상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면 됐지만, 이제는 왼쪽 반과 오른쪽 반의 가운데 위치에 와야 되기 때문에 짝수 페이지 같은 경우는 4로 나누어야 되고, 홀수 페이지 같은 경우는 4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 레퍼런스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선택된 텍스트 상자의 위치와 폰트 값을 가져오는 요 소스를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것 또한 이전에 어드밴스드 페이지에서 참조값 가져오기에 소스가 만들어져 있으니 이 부분을 그대로 좀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와서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레퍼런스가 골라졌을 때는 짝수 쪽 페이지 위치가 골라졌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의 텍스트 프레임이 있으면은 텍스트 프레임에서의 왼쪽 위치,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위쪽 위치, 폭, 높이 값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의 정렬이 왼쪽이냐 가운데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이 위치를 바꿀 수 있게 돼 있으니 왼쪽 정렬이냐 가운데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여기는 오드가 아니라 이분이니까 5가 아니라 아까 2로 다 바꿔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5를 다 2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정렬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프레임에 있는 폰트 값을 가지고 와서 텍스트 H에 아까 전에 F라고만 정했었을 테니까 HF의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잉글리시 F라고만 썼을 테니까 이렇게 두 가지 영문 폰트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텍스트 폰트 사이즈의 텍스트는 점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폰트의 사이즈 이렇게 가져오면 현재 선택된 tek스트 상자의 위치에 대한 그 참조 값을 가지고 오는 요 로직도 그대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요 end if까지 요 구문 그대로 한 번 더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 똑같은 로직을 이쪽 홀수 쪽 이쪽에서도 적용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홀수 쪽은 전부 다 2로 되어 있는 것만 다 5로 다 바꿔주면 될 것 같네요. 5로 이렇게 5로 다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폰트 부분은 공통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페이지 이 부분이 이제 클릭이 됐을 때는 이 체크 더블 클릭이 true일 때와 false일 때의 값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true라면 요 프레임 even, 요 even 값, 프레임 even의 캡션이 페이지 세팅의 even 이라는 아까 전에 원래 있었던 그거 그대로 두면 될 것이고요. 프레임 odd 값이 enable이 true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는 여기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양쪽이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체크가 없을 때는 이쪽 값이 enable을 false로 바꿔주면은 여기는 이제 접근할 수 없게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바꿔서 이 값이 true가 아닌 false일 때 경우에는 이 even이라는 이 괄호를 없애버리고 이 enable은 false로 해서 접근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일단 디폴트 값으로 한글 폰트를 하나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쪽은 텍스트에 맑은 고딕 이렇게 넣어주고요. 잉글리시 폰트에서는 텍스트에 아리엘을 넣어주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우선 디폴트로 11을 넣어주고요. 처음에 여기 페이지 번호 앞에 처음에는 이렇게 줄을 하나를 먼저 넣어주고 이쪽도 줄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슬라이드도 처음엔 디폴트 값으로 우선 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튼, 요 레퍼런스를 눌렀을 때의 동작과 처음에 창을 불렀을 때 동작, 이런 부분들은 다 만들어서 이제 페이지 넘버링을 할 때의 동작을 프로그래밍 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만들었던 요 어드밴스드 페이지에서 페이지 번호 매기기에 있는 요 값들을 일단 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선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더블 페이지에 페이지 넘버링 이쪽에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보고 쓸모없는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현산자 변수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위치 크기와 관련돼서는 일단 슬라이드 폭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 델타 H 필요 없을 것 같고 페이지 번호 텍스트 상자의 왼쪽 위치, 위쪽 위치, 폭, 높이는 짝수와 홀수를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변수를 좀 더 추가를 해서 홀수 쪽과 짝수 쪽으로 해서 짝수 쪽의 왼쪽, 짝수 쪽의 위쪽, 짝수 쪽의 폭, 짝수 쪽의 높이 as single, 그리고 홀수 쪽의 왼쪽, 홀수 쪽의 위쪽, 홀수 쪽의 폭, 홀수 쪽의 높이, 이것도 single, 이렇게 둘 다 선언을 해주고요. EL은 EL, ET, EW, EH가 되고 여기도 ET, EW, EH 이렇게 해서 짝수 쪽의 왼쪽 위치, 위쪽 위치, 폭, 높이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홀수 쪽도 이렇게 홀수 쪽에 대한 정보들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기준 정보 중에 일단 이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first 슬라이드는 텍스트 스타트 슬라이드로 썼을 것 같은데 SSA 값을 가지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글 폰트는 마찬가지로 여긴 텍스트죠. 여긴 텍스트 HF로만 썼던 것 같은데 값을 가져오고, 잉글리시 폰트 텍스트 EF의 값을 가지고 오고, 폰트 사이즈는 텍스트 폰트 사이즈의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 페이지는 현재 슬라이드의 카운트를 해서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조 기능은 없으니까 이 부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전에 발견한 페이지 번호를 삭제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이전에 만들었던 이 로직은 현재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위치 정보로 가지고 오는 이 로직은 삭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 내가 만들었던 페이지 번호일 경우에는 삭제하는 로직을 만들 거고요. 이 부분은 even 페이지일 경우에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로직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이번에는 odd 페이지일 경우에도 이렇게 삭제를 해주는,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 페이지 번호를 매길 때 그 페이지 번호가 들어간 쉐이프는 모두 even 또는 e페이지 또는 o페이지라는 이름으로 페이지 번호 이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 번호를 넣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 pText라는 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o페이지라는 값과 e페이지라는 값으로 스트링 함수를 하나를 더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수 쪽과 짝수 쪽에 대한 페이지 번호를 넣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소스에서 초기화하는 부분을 이 페이지는 아무것도 없는 값, o 페이지 또한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번호는 여기에 있는 그 섹션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역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앞에 어떤 문자열, 그 다음 페이지 번호 다음에 어떤 문자열, 그 다음에 토탈 페이지 값을 넣고 싶으면 토탈 페이지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토탈 페이지를 계산해서 넣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서 텍스트를 하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와 토탈 페이지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요 값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의 셀렉션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먼저 섹션에 있는 인덱스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섹션 인덱스는 p 슬라이드의 섹션 인덱스로 하면 되고요. 현재의 슬라이드의 섹션 인덱스를 가져오면 되는데 레퍼런스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액티브 프리젠테이션의 섹션 프로퍼티즈의 네임을 가지고 오는데 그 네임은 섹션 인덱스에 해당하는 네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한 번씩 구간 정보를 아예 나누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반드시 에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만약에 에러가 뜰 경우에 이 구문만 좀 무시를 하면 이 부분은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on error resume next라는 구문인데요. 이 구문을 쓰면 에러가 생기더라도 일단은 무시하고 진행해라 라는 의미지만 요걸 이대로 살려두면은 나중에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이걸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 go to 0 이렇게 해주면 다시 이 문구에 대해서만 이제 스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구역의 이름을 그 레퍼런스 t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섹션의 밸류가 false면 레퍼런스 t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섹션 번호가 섹션에 대한 구역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정 페이지 번호에 대한 입력을 하는데 이게 더블 페이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는 페이지 값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if check double의 밸류가 true이면 이 경우에 각각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게 true일 때는 홀수 페이지와 짝수 페이지가 둘 다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 페이지는 현재 슬라이드의 슬라이드 인덱스에다가 마이너스 스타트 페이지 마이너스 fss로 해주고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 인덱스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 인덱스를 뺀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지 홀수 쪽의 페이지 번호가 되겠습니다. even 페이지, 짝수 페이지의 경우는 아까 전에 썼던 수식에서 플러스 1을 빼버리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더블 페이지가 아닐 경우에는 even 페이지 값만 쓸 건데 왼쪽에 있는 페이지를 even 페이지로 선언했기 때문에 even 페이지 값을 쓸 건데 even 페이지 값은 곱하기 2가 없는 수식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 텍스트 상자에서 보면은 저 토탈 페이지 값을 체크가 되었을 때 이 토탈 페이지에 해당하는 값을 또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토탈 페이지 값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홀수만 골라졌느냐 짝수가 같이 골라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더블 페이지의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를 LP라고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LP라고 선언을 라스트 페이지라는 의미로 LP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그 값은 여기 인티저 안에 LP라는 이름으로 같이 선언해 주겠습니다. 더블 페이지일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는 마지막 슬라이드의 페이지 번호에서 스타트 슬라이드 번호의 페이지를 뺀 다음에 이걸 두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의 번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더블 페이지가 아닐 경우에는 라스트 페이지 값은 마지막 페이지 빼기 스타트 페이지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은 근데 만약에 체크박스 토탈 페이지의 밸류가 false이면 LP 값은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다시 초기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각 페이지 번호를 매길 값이 이제 필요한 정보 값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even 페이지 텍스트 값은 처음에 reference t라는 게 구역 번호에 대한 정보고요. 구역명에 대한 정보,
텍스트 프론트 페이지 넘버의 밸류, 그리고 even 페이지 값, 그리고 텍스트 애프터 페이지 넘버의 밸류, 그리고 LP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이걸 똑같이 이번에는 odd 홀스 번호로 해서 이 페이지 번호만 5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들어갈 구문은 다 만들어지겠습니다. 이제 현재 슬라이드 번호가 스타트 슬라이드 번호보다 크면 페이지 번호를 매기는 부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워 슬라이드의 슬라이드 인덱스가 크거나 같다, 스타트 페이지보다 클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 이제 슬라이드 번호를 쭉 넣으면 되겠고요. 먼저 set n shape p 슬라이드의 shapes의 add text box로 해주고, 요 텍스트 박스에 들어가는 것은 MSO 텍스트 이제 가로축 방향으로 쓰는 텍스트 상자를 쓸 것이고요. 일단 짝수 쪽은 무조건 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EL, ET, EP, EH 이렇게 하면은 왼쪽 위치, 위쪽 위치, 폭, 그 다음에 높이까지 이런 식으로 그 글상자를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상자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으면 되는데, Nshape의 텍스트 프레임에 텍스트 레인지의 텍스트 값은 even 텍스트 값, 이렇게 해서 앞서 만들었던 텍스트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고, Nshape의 name은 이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ith Nshape의 텍스트 프레임의 텍스트 레인지의 폰트까지 해주고, and with 폰트 값들을 하나씩 바꿔줄 건데요. 폰트의 사이즈는 폰트 사이즈, 폰트의 name의 ASCII, name ASCII 이렇게 해서 이제 영문 폰트는 이 폰트, 그 다음에 name feist로 해서 한글 폰트는 H 폰트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해당하는 폰트 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씨의 배열 위치를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 배열 위치에 대한 부분은 요 이전에 만들었던 소스 중에 있으니 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even이니까 여기만 EL, EC로만 바꿔주면 현재 텍스트 프레임에 대해서 배열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만약에 이게 더블 페이지일 경우에는 이제 홀수 쪽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f 체크 w의 밸류가 true이면 이때 이 값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값은 요 쉐이프를 만들고 정보를 집어넣는 요 동작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E라고 표현되어 있는 값들이 전부 다 odd라는 의미를 했었던 O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쪽도 OP 텍스트, O 페이지, 쉐이프 만들어줄 때 동작은 동일하고요. 이 정렬에 대한 것도 가져오는 것만 O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필요한 부분들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선 구현되어 있지 않으니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생략을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고요.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슬라이드를 하나를 연 다음에 슬라이드를 몇 장을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슬라이드 사이즈를 커스텀으로 가서 와이드 스크린이 아니라 A3로 만든 다음에 OK를 누르면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A3 사이즈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여기 이제 페이지 번호를 매기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오브젝트 리퀘어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여기 PW가 아니라 EW고 EH고 OW에 OH겠네요. 이렇게 다시 저장하고요. 요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떴고, 요 전체 사이즈 폭 높이가 그대로 설정이 돼 있고, 요 왼쪽의 이분 페이지 쪽 위치는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고, 오드 쪽, 그러니까 홀스 쪽 페이지 오른쪽 위치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맑은 고딕과 REL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대로 페이지 넘버링을 클릭을 하면 이제 또 디버그 들어가겠네요. 타임 미스매치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LP 값이 지금 현재 문자열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문자가 아니라 이게 인덱스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P를 스트링으로 선언문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LP가 인티저로 되어 있는데 LP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LP를 스트링 LP 이렇게 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행됐고, 아까 전에 봤었던 위치 됐고, 기본 정보 된 상태에서 페이지 넘버링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 넘버링이 되긴 됐는데, 지금 위치가 굉장히 위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네요. 이거 다시 한번 소스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값이 지금 0,0으로 간 것 같은데요. CM2P X네요. PC가 아니라 PX네요. 지금 여기서 변수석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X로 가 있는데, X. 다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페이지 넘버링 눌렀을 때 이전에 있었던 페이지들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페이지 번호 제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지금 -1, -2, -1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들어가는 문장 자체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중단점을 찍고 이걸 다시 한번 조건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F5를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을 누르면 슬라이드 인덱스는 1이고 SP가 empty네요. SP가 잘못 들어갔나 보네요. SP가 empty. 요 SP라는 값이 SP가 아니라 스타트 페이지란 뜻인데, 지금 현재 FSS가 아니라 SP는 텍스트 SSA 밸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FSS가 어디서 사용된지도 볼까요? 여기가 SP로 바꿔주겠습니다. FSS라고 되어 있는 걸 다 SP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FSS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이 변수는 제거를 해주고요. 선언문에서도 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 한번 더 해보고요. 이번에 실행을 하면 중단점을 걸어서 그렇네요. 다시 실행을 하면 첫 슬라이드는 페이지 번호를 안 매기고, 두 번째 슬라이드 여기 이꼴까지 들어가야 되네요. 다시 수정, 이게 같거나 SP보다 클 경우 이렇게 식으로 저장, 다시 실행, 넘버링을 하면 요 첫 번째 슬라이드 0페이지부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번호가 쭉 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스가 완성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모듈에 추가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모듈에서 오토 쉐이프에 대한 더블 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 만들면 되겠습니다. 서브 더블 페이지 이렇게 하고요. 프레임 더블 페이지 점 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그리고 매크로 파일을 이렇게 고르면 더블 페이지라는 요 함수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실행하면 방금 만들어졌던 요 폼이 뜹니다. 여기서 페이지 넘버링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첫 페이지는 스킵하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0, 1,
2, 3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에서 한 페이지를 양쪽으로 나눠서 각각의 그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와 같이 책 편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재밌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